네, 엘리자베스 2세가 죽었죠. 그래서 인도 모디 총리가 뭐 여왕을 기억하네 마네 뭐 이러니까 인도 그 델리의 그 네루 대학교 교수가 뭐 실권도 없고 이런 사람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러냐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영국한테 당한 나라 사람들은 속으로 그냥 웃고 있는 것 같아. 웃을 것까지는 없지. 뭐 그래도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은근한 복수의 감정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인도 스리랑카 출신들이 좀 그런 편이죠. 솔직히 영국하고 영국 왕실에 어떤 인간들이 모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할 겁니다. 예? 뭐 미시간대 한 교수는 뭐 잘 죽었다 뭐 이런까지도 얘기해가지고 뭐 누구랑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던데 트위터에서 솔직히 뭐 여왕의 증조 할아버지 그 에드워드 7세나 자기 할아버지 조지 5세나 모두 악마들이었잖아 악마. 근데 뭐 70년 동안 여왕 있으면서 여왕 자리에 있으면서 인도에 가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 이 엘리자베스 2세가. 또 왕실의 그 1970년대 말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그 왕실의 그 소아성애 문제, 아이 납치 문제 이거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또 그런 일이 또 계속 또 끊임없이 벌어졌잖아 왕실에. 근데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근데 뭐 어쩌겠어. 뭐 솔직히 너무 오래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자기를 좀 솔직하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치게 솔직하지 못했다는 게 티죠, 티. 영국이 말이에요. 영국이 그 식민지를 동인도 회사를 앞장세워서 전 그 영국 정부가 식민지 그에 뛰어들 때 식민 통치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인도 사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 뭐죠?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식민의 원칙이 그거예요. 자유사상을 불어넣고 시장경제 개념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익에다가 극도의 세금을 부과한다. 우리는 그렇게 꿀물을 빨아먹었다. 동인도 회사와 정부가, 영국 정부가 인도 기업들한테 부과한 세금이 50%예요. 그리고 수수료가 보통 25% 전후였습니다. 다 뺏어먹는 거죠. 다 뺏어먹는. 니네들은 일 열심히 해. 우리는 뺏어먹을게. 이거예요. 지네가 사업체를 일으키고 난리치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도인들 스스로 일하게 만들고 인도인들의 제품에 대하여 그 세금을 왕창 때려 먹음으로써 그렇게 해먹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인도의 지방관리라든가 자본가들은 인도인들을 철두철미하게 갈취하고 탈취하고 약취는 지네끼리 서로 하려 놔두고 영국 정부를 위해서 세금만 때렸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해도 돈을 저축하고 해도 민족 자본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식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실력 없는 제국이 총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총칼을 들 때는 내란이 벌어지거나 이제 그때 총칼을 드는 거예요. 평소에 식민은 지금의 미국 회사가 하던 그대로 하는 게 식민이에요. 막 불평등 교역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식민의 하나 일종이란 말이죠. 1700년 이전에 그 동인도 회사가 그 인도에 들어와서 인도를 약탈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인도의 각 종족들하고 부족들, 민족들이 통합되어 가고 있었고요. 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전통 기술도 되게 뛰어났고. 멋모르게 그 영국하고 교역하던 그 1757년부터 1815년까지 한 57년 동안 영국이 인도로부터 가져간 순이익만 25억 달러에서 50억 달러에 달했단 말입니다. 순이익만. 그 당시 달러로 뭐 한 몇 배 곱해야 되나 이거를 100배 곱해야 되나 모르겠네. 1700년 세계 GDP 23에서 27%를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경제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죠. 인도가.
근데 그랬던 인도가 말이야, 170년이 지난 1870년 전 세계 GDP의 9%만 차지하게 되고, 1947년 독립할 때는 3%였어. 완전히 빈국으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 당시 1700년대 세계 GDP의 1%에서 3%밖에는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영국 경제가 1870년에 9%가 벌어지고 1900년대에는 10%를 넘겨요. 그때 독일이 없었다면 아마 전 세계 GDP의 20%를 영국이 가져갔을 거야 아마. 만들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끝없이 약탈하던 그 1800년하고 1900년 사이 영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4.5%였어요. GDP 성장률이. 이거 엄청난 거예요. 1800년대부터 성장률이 5% 이상을 찍더니 매해 5%, 6%, 7% 이렇게 올라간다고. 거대한 성장이죠. 이게 모두 인도의 자원을 약탈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 약탈의 방식은 월드 듀란트의 1930년에 나온 In Case of India에 뭐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그냥 이거 얼마나 활발하게 인도를 약탈해 가는가를 윌 듀란트는 그게 유명한 역사학자잖아요. 윌 듀란트가 모두 다 관찰을 했다고. 그래서 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790년 인도의 영국 빚이 3,500만 달러였는데 1929년이 되니까 35억 달러로 올라갑니다. 1000%가 불어나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영국한테서 인도가 어떻게, 인도 기업이라든가 인도 자본가들이라든가 인도의 행정가들이 자치 행정가들이 이거 영국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해갖고 뭘 했어? 공장을 짓거나 철도를 놓거나 이랬잖아요. 그 인프라를 갖다가 영국이 다 이용해 먹었지. 그러니까 영국이 돈을 내갖고 지은 게 아니란 말이야. 게다가 더욱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뭐냐면 인도의 육군을 키운다 그래갖고요. 영국의 은행들이 인도한테 융자를 해갖고 무기를 사줘요. 그러면 그 무기 누가 쓰나? 영국군이 쓴다고. 인도군 끌고 다니면서. 에? 1차 세계대전 때 인도군 엄청나잖아요. 원래 인도군을 말이야, 움직이지 못하게 15,000명으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12만 명으로 일단 늘려놨어요. 그래갖고 모두 제1차 세계대전 다 투여시켜버렸잖아. 미친놈이 아니,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놈은. 2차 세계대전 때는 24만 명으로 늘려놨어. 그렇게 됐습니다. 모두 영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단 말이야, 인도군들이. 그러니까 영국 것을 갖다가 인도 돈으로, 인도 세금으로 만들고 유지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간디가 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을 돕겠다고 5억 달러인가 모금을 해갖고 보내줬다고?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말이에요. 19세기 이래 영국이 인도에서 수입한 제품들을 유럽에서 5배 가격으로 팔았고 말입니다. 인도의 원사 있잖아요. 직물 원단을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뭐 원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고 들어왔을 때 70에서 80% 세금을 먹여요. 그러니까 인도 자본가들의 제품이 관세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지. 응? 영국 사람들이 보내주는 원단이 아니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보내주는 원단이라고. 거기다가 관세를 70에서 80%를 붙여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맨체스터라든가 이런 영국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요. 그 원단으로. 그러면 인도에 수출해버립니다. 그때는 관세가 면세예요. 면세. 5%라도 좀 먹이지.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이게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이고요. 지금도 오죽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이 그 기업가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철저한 기업가잖아요. 월가에 똥 깨고 징글징글 맞게 이빨을 갈았잖아요. 영국인들은 해안에 모래 하나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런단 말이야. 게다가 영국은 모든 인도의 그 해상 교역을 갖다가 영국 상선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옛날 일제 때 일본 놈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조선이 중국에 뭐 어물 같은 거, 해산물 수출할 때 모두 일본 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뭐 기술도 좀 더 없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게 뭐 없진 않았겠지만 애초부터 배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고.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조선 사업이 대단했거든. 그 조선 사업이 깡그리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인도 그 성스러운 그 인도 사람들 뭐 술 별로 안 마셨거든. 지금이야 뭐 완전 술 주정뱅이들로 변해버렸지만 인도에 술을 팔아제꼈단 말이에요. 응? 해마다 술을 팔아제꼈어. 1922년 한 해만 볼까요? 왜냐하면 1920년대가 가장 인도를 약탈하던 시대거든. 1922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인도 주세 6천만 달러가 영국 세수로 들어갑니다. 인도 전역에 7천 개의 아편 가게를 열어갖고 아편 중독자를 만들어버렸어. 중국에 이어서 인도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 18세기 인도의 그 잘 나가던 인도 경제 GDP 23에서 27% 차지하던 그 GDP가 3%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영국으로 휩쓸려 들어갔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 나머지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 이슬람하고 힌두 나눌 수도 없는 걸 서로 나눠놔가지고 서로 싸움 붙여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서로 찢어지게 만들었지. 카스트 제도도 별거 없던 거거든. 그거 갖다 카스트 제도를 규정인 것처럼 형식화시켜갖고 카스트 제도에 모든 인도 사람들을 몰아넣어가고 분열을 통해서 통치를 했단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항구 내륙간 철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모두 인도가 영국한테 융자받은 거로 한 거잖아. 어떻게 철도가 영국이 만들어준 거야.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해. 니알 퍼거슨 같은 놈들. 그 하버드대 교수 그 미친놈이에요. 그거 완전히. 응? 항구하고 내륙간 철도 개발은 영국의 융자를 받아갖고 인도 사람들이 지은 거라고. 그거를 영국이 이용한 거예요. 무슨 인프라를 지어주고 뭘 지어주고 그래. 항상 제국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따위식이야. 우리가 식민지에 들어가서 해준 일이 뭐냐면 인프라 지어주고 교육을 해주고 교육도 뭐 지네가 원해서 해준 거야. 인도 교육이 딱 박살이 나버렸잖아. 힌두어 쓰던 사람들 타밀어 쓰던 사람들 싱갈리어 쓰던 사람들 모두 자국어 잃어버리고 영어 배운다고 했다가 교육 50년 만에 93%의 문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인도가. 이것도 저것도 말을 못해. 싱갈리어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데 영어도 못하지. 중간에 끊어버리지. 일한다고 나가버린다고 7살이 8살이면. 그거 다 문맹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한국에도 그런 놈들이 있죠. 니얼 퍼거슨 같은 일제를 막 방어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잘했다 이러는데 뭘 잘해줬는지 한번 나한테 갖고 와봐. 자료. 아유, 죄송합니다. 또 차 생산 그거 되지도 않는 땅에다가 차 생산한다 그래갖고 인도의 땅을 다 갈아엎었잖아요. 농업이 불균형에 발전하니까 없던 기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947년까지 죽은 150년간 인도 사람들이 3,500만 명이나 됐다고.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1921년 기준으로 볼까요? 가장 상태가 좋았던 벵갈의 어린이들이 50%가 8살 되기 전에 죽었어. 밥을 못 먹어갖고. 봄베이 유아 사망률은 66.6%야. 어이구 이거 뭐 불행한 숫자네. 응? 처칠 보세요. 1943년 44년 벵갈의 곡물을 강탈해갖고 유럽으로 실어나르면서 영국군한테 뭐 배급한다 그러면서 400만의 벵갈 인도인들을 아사시켰는데 나중에 보고서가 올라가잖아요. 수십만 수백만 수준으로 벵갈 인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랬냐면 간디는 안 죽었냐? 그랬습니다. 이게 이턴 스쿨이라든가 헤로우라든가 럭비 같은 고등학교 나온 놈들이 공립학교 명문 고등학교 나온 놈들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다음 영상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고등학교 나온 놈들이 얼마나 냉혈한 놈들인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거짓말합니다. 인도 통치 공식 통치 150년 동안 어떤 영국인도 범죄자로 사형을 언도받은 적이 없어요. 하인을 총으로 쏴서 죽인 영국인한테는 6개월이야. 딱 6개월 감옥을 시켜놨고 영국 여성 강간 미수범한테는 20년형을 때리고 인도 여성 강간범한테는 무죄. 이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인종주의적으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영국의 고위층 누구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인도가 해방하자마자 경제가 지속적으로 급속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이 뜻이 뭡니까? 영국이 인도의 자원과 경제를 다 앗아갔다는 거잖아요. 150년간 그거로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영국이.
영국인들 경제학자들이 또 모여갖고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인도 경제 우리가 뭐 가져간 게 별로 생판 거짓말을 그렇게 해도 참 그 입이 간질거리지 않을까 모르겠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신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반성이고 뭐고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도 마찬가지예요. 참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무슨 화법이야 이게? 역사는 다시 써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다른 식으로 바라볼 수는 있을 겁니다. 뭔 소리지? 50-50으로 그냥 넘어가자 이거잖아.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겠지요. 있다고 시기했단 말이에요. 에? 이게 문제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사과할 마음 자체가 없어요. 더한 문제는 뭐냐면 현대의 그 인도 지배 세력이 여전히 친형적이고 뿌리가 뽑혀 있다는 점이야. 전통이 사라졌다는 거죠. 인도에는 지금 제대로 된 항영 투쟁 박물관도 없어요. 역사 박물관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다고 인도가. 반성을 못하는 거야. 자기네들의 과거에 관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식민 본국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당신 나라가 제국이었던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2019년에 돌렸을 때 그때 항목이 자랑도 수치도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죠. 영국 같은 경우는 자랑스럽다가 32%, 뭐 그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가 37%, 뭐 수치스럽다가 19% 이렇게 나왔는데 이 37%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이야 딱 엘리자베스 2세 표현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 중간 항목을 없애버렸어. 자랑스럽다와 수치스럽다 두 개만 딱 내놨습니다. 2014년에는 그랬더니 59%가 자랑스럽다 그랬어. 그 다시 말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실은 자랑스러웠다는 거지. 바로 이게 영국식 사고 방식이에요. 응? 영국식 사고 방식이라고. 식민지 당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저항하지 않고 여전히 식민 노예처럼 행동을 하니까 식민 본국 옛날 과거 제국을 그리고 기억하면서 아직도 이 서양 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작은 일에 뭐 할머니가 죽게 마련이지 96세면 엄청 사는 거야 저 여자. 응? 작은 일에 일이 할 거 없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응. 감사합니다.